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오인수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인수입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주제 바로 들어볼까요? 발견 자체도 쉽지 않고 전이가 빨라 치료가 어려운 암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은 특히 5년 생존율이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걸리면 무조건 죽는 암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에 애를 먹곤 하는 질환,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없는 암살자. 표현이 너무나 무섭네요. 췌장암이 그만큼 치료가 어려운 그 암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을 겁니다. 자, 치료 방법,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췌장이 어떤 장기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외분비 기능입니다. 즉 소화기 장기로서의 역할인데 췌장세포는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췌장액을 만들고 이 췌장액은 췌간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소화에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분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호르몬을 생산해 체내의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기 장기입니다. 췌장에서 생산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견제하면서 혈당을 일정 범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인슐린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글루카곤은 저혈당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의 양이 모자라게 되면 혈당의 상승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당뇨병이라는 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기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식물 소화를 돕는 외분비 기능 그리고 혈당 조절 능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신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암, 그러니까 췌장의 암 말고 또 어떤 질환들이 생길까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췌장 위에는 췌장염이 췌장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췌장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췌장의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 발생 기전은 췌장의 1차적인 손상, 췌장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분비된 소화효소가 췌장 자체를 2차적으로 손상을 유발하게 되어 생기는 매우 위험한 염증 질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담석과 음주로 알려져 있는데 합병증으로 췌장의 부종 및 괴사, 출혈 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나 이제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급성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급성 췌장염의 반복은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은 괜찮지만 만성은 경계해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히 낱낱이 좀 파헤쳐 보고자 하는데요. 요즘에 이 췌장암 환자가 많이 증가세라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췌장암은 국내 10대 암에 포함될 정도로 발생률이 높은 암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2018년도 국민보험공단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신규로 등록된 췌장암 환자의 수는 약 7,80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6%나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생존율은 또 높지 않죠. 네, 모든 암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생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췌장암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1993년도에 보고한 바와 2013년도에 따른 20년간의 췌장암의 생존율을 비교해 본 결과 약 10.6%에서 12.2%로 그 상승률이 조금 미미합니다. 참고로 모든 장기를 포함하는 전체 암의 5년 생존율, 즉 완치율은 약 70%인데 반해 췌장암은 현재 약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췌장암의 생존율은 20년째 계속 좀 정체되고 있어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 중에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들 때문에 이렇게 췌장암에 걸리게 되는지 그 원인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보다는 60세 이상의 고령의 남성에서 조금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흡연, 당뇨, 앞서 말씀드렸던 만성 췌장염, 그리고 육식과 비만, 가족력 및
기타 유전적인 그런 소인들이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췌장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가장 확실한 게 이 흡연인 거죠? 그렇습니다. 담배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발암물질 가운데 어떤 것이 췌장암을 유발하는지는 현재 명확하지는 않지만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2배 내지 3배 정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암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췌장암 환자 중 약 20에서 30%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도 원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은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췌장암과 연관된 2차적인 내분비 기능 장애가 당뇨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족력이 없는데도 만약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경우나 또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당뇨가 진단되거나 또는 당뇨로 치료를 받던 중에 갑자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췌장암 검사를 한 번 정도는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갑자기 발병했을 경우에 이 췌장암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밖에 과도한 음주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도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사실 음주는 직접적으로 췌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술을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는 것은 췌장염의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성 췌장염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면 간접적으로는 췌장암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류나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 등으로 인한 비만도 췌장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러면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미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식습관의 경우는 사실 그 식사를 함께 하는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가족력으로 좀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췌장암은 가족력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50세 이전의 췌장암은 드물지만 50세 이전의 췌장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췌장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족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나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변이, 특히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의 소실로 인해서 췌장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근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계가족 중에서 췌장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면 췌장암이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췌장암의 위험도가 약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0배. 네. 와, 유전적인 위험도가 꽤 높군요. 그러면 이게 가족 중에 가족력이 그 췌장암을 앓고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계 가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직계가족 가운데 50세 이전에 췌장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직계가족 중에 췌장암을 진단받으신 환자분이 2명 이상 있다면 정기적으로 췌장암에 대한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해 췌장암의 발병률은 약 10% 정도로 현재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췌장암은 보통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더 무섭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너무 어렵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발견하는 순간 말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진짜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췌장 주변에는 대동맥을 비롯해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암에 비해서 혈관을 통한 전이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암이라 하겠습니다. 실제 진단받을 당시에 약 80% 정도의 환자군이 결국 3기 또는 4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원격 전이가 없더라도 장기 주변에 존재하는 주요 혈관들이 수술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쳐서 크기가 작더라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췌장암이 그 정도로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증상이 없다고 해도 예민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알아차릴 법한 그런 작은 증상은 찾아보려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비특이적이라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췌장암에 걸리게 되면 복부 통증이나 황달, 소화장애, 체중 감소, 당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부 통증이 췌장암의 환자에서 약 90%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이라 하지만 이러한 복통은 이제 초기 증상이 애매할 수 있고
진료를 받지 않고 사실 넘어갈 정도의 심하지 않은 통증을 보이는 경우도 사실 많기 때문에 진단에 역시 쉽지는 않은 부분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명치에 통증을 느끼신다거나 만약 허리에 통증이 같이 동반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뻗친다거나 이러면은 검사를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겠고, 황달 증상이 조금 더 췌장암에 대한 특이한 증상이라 하겠는데, 피부나 눈의 흰자위 색깔이 이제 누렇게 좀 노란색으로 변한다거나 소변 색깔이 짙은 갈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한다면은 한 번쯤 췌장암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피부 가려움증도 역시 황달로 인해 동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뚜렷한 이유 없이 몇 달 걸쳐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소화기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한 번 정도는 췌장암을 의심해 볼 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췌장암 검사를 위해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50세 이전에는 건강했지만 당뇨가 그 이후에 새롭게 진단받는 경우에는 췌장암에 의해 생긴 당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경우도 췌장암 검사를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검사를 하러, 췌장암 검사를 하러 가면 검사는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집니까? 췌장에 대한 병변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음파나 CT, MRI,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 담체 조영술이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검사는 복부 CT라 하겠습니다. 복부 초음파도 췌장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때로는 있지만 초음파로는 췌장 전체를 관찰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장내에 가스가 차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췌장을 보는데 상당히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쉽게 볼 수 있는 검사지만 이제 췌장을 보기 위해서는 1단계로는 CT를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부가적으로 CA99이라는 그 혈액 검사를 통한 종양표지자를 해봄으로써 이제 췌장암이 조금 의심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진단적 가치가 높은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 검진을 받거나 하실 때 이용해 볼 수는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MRI나 내시경 초음파의 역할들은 CT에서 췌장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보다 정확하게 췌장암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게 되었는데, 보통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 대학병원에서 부가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췌장암이라는 질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췌장암은 병기가 어떻게 나뉩니까? 네, 췌장암은 진행 단계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췌장암의 1기는 이제 암이 췌장의 표피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 2기는 췌장암이 췌장의 표피를 뚫고 나오거나 주변 림프절까지 침범한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보통 1기 또는 2기의 환자의 경우는 수술을 통해 췌장암의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게 되겠는데, 이들은 전체 췌장암 환자 중에 약 20% 내지 30%에 불과하게 됩니다. 췌장암의 3기는 암이 췌장 주변의 주요 혈관을 침범한 상태를 얘기하고, 췌장암에 좀 많이 진행된 상태인 4기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장기에까지 전이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췌장암의 조기 증상은 대부분 3기나 4기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진행된 분에서 증상으로 자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췌장암의 진단을 받은 환자의 병기는 3기에서 4기가 80%이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진단이 현재 좀 낮다는 면이 현실적으로 좀 아쉬운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췌장암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처음 생긴 순간을 1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기에서 4기까지 진행이 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 부분은 많은 개인차가 있다는 부분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이 속도가 무척 빠른 췌장암의 경우에는 1기에서 4기까지 진행되는데 1년이 채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년만 놓쳐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은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진을 통해서 다행히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이 된다면 췌장암을 진단받더라도 역시 수술을 통해서 완치를 기대해 보거나 역시 높은 생존율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1년이 채 안 걸리는 분들이 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네. 치료 방법도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췌장암도 조기에 발견을 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게 완치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수술을 한다는 자체가 완치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1기와 2기의 경우에 한해서 수술이 가능한 병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고 그 병변의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때로는 이제 주변에 위치한 장기인 담낭과 담관의 일부를 절제하게 되고,
또 위장의 일부와 십이지장의 전체를 절제한 후에 이에 대한 어떤 재구성을 하게 되는 사실 만만치 않은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국소 및 변신 재발을 막기 위한 항암제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만 발견을 하면 수술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앞서서 그러셨잖아요. 조기 발견이 너무 어려운 질환인 췌장암이라고. 그게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췌장암의 병기는 1기, 2기,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행히 1기, 2기에 속해서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은 사실 다른 장기인 암보다 현저하게 낮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의 연구 결과를 보면 거의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약 50%까지도 생존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췌장암은 진단을 받더라도 초기에 진단을 받으면 한번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를 좀 희망을 가지고 받으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췌장암 1기, 2기의 경우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은 다행인데 췌장 수술을 하고 나면 사실 뭐 근접해 있는 그런 장기들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뭐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암의 수술은 이제 주변의 많은 장기들의 절제를 피할 수가 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위의 신경들 또한 여러 가지로 손상이 되게 되는 경우도 사실 불가피한 경우라 하겠는데 이로 인해서 위장에서 음식물 배출이 지연되는 일이 좀 빈번합니다. 따라서 변비가 한동안 지속되거나 소화불량이 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때로는 좀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위장 장애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비교적 좀 흔한 편입니다. 근데 췌장을 절개해도 기능상의 문제는 없나요? 뭐 전부 아니고 부분으로라도 절개를 해도 이게 사실 췌장액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과 단백질 성분의 흡수 장애가 발생하면서 지방변, 복부 통증, 팽만, 설사 등의 증상이 지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영양실조나 체중 감소까지도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가 필요한 거죠. 네, 수술 후 몇 개월간은 지방 섭취를 제한하면서 자주 소식하면서 여러 번 식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췌장 효소제를 이제 보충해서 복용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지용성 비타민의 부족이 걱정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포함한 이제 비타민의 섭취가 필요하고 그 밖에 철분이나 아연 등의 영양제도 추가적으로 복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를 했는데 췌장암은 당뇨와도 연관이 굉장히 깊은데요. 이 당뇨로 인해서 췌장암이 생길 수도 있지만 췌장암으로 인해서 당뇨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췌장을 절개하는 수술로 이전에 없던 당뇨가 생길 수도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부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당뇨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췌장을 전절제할 경우에는 100% 당뇨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혈당 조절에 대한 장애가 생기므로 인위적으로 췌장이 분비하는 인슐린을 바깥에서 투여를 받아가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췌장암 1, 2기 때는 일단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치료가 병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3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췌장암 3기의 경우에는 고전적으로는 사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기 환자도 강력한 항암제나 항암 방사선 요법 등을 통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인 뒤에 수술을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3기의 환자에서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근에 조금씩 늘고 있는데 수술을 실제 받게 되면 3기의 환자도 이전보다는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기도 지금은 예전처럼 막연히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항암 치료를 해도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크기로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 수술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완치를 시도하는 이제 치료를 시행하는 네. 건데 이제 수술을 하기 쉽지 않을 만큼 크기가 네. 줄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수술은 불가능한 경우도 그렇죠. 역시 존재를 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역시 해서 종양을 약간 이제 연명 목적으로 치료를 현재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췌장암 4기 환자들까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 쪽으로 들어온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 환자로 2, 3일 후에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암은 수술을 하면 암이 더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는지요? 이 얘기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일반인들에게 좀 퍼져 있는 소문 중에 암은 수술하면 더 빨리 퍼진다는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제가 좀 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근거가 좀 부족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드물게 조직 검사를 통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암의 전이가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췌장암의 경우에 CT나 MRI에서 암의 진단이 비교적 명확해 보이면 다른 암과 다르게 조직 검사 없이 바로 수술을 진행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환자의 암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게는 완치부터 생명의 연장, 삶의 질 향상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담당이가 권하시는 대로 좀 상의 후에 적극적인 치료 받는 것을 좀 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확인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췌장암 4기인데요. 항암 치료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항암 치료 중단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신데요. 항암 치료를 안 받는 경우와 받는 경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4기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완치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병기라는 거는 이제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기인데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게 될 경우에 기대 여명은 6개월 이하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생존 여명은, 기대하는 여명은 거의 10개월에서 10여 개월까지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항암 치료가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항암 치료의 목적은 단순히 기대 여명의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제 종양이 더 진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주변 중요한 장기의 기능 상실로 인한 부전, 특히 담도가 막혀서 담즙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황달이 생길 수 있고, 세균이 담즙에서 자라가지고 급성 폐혈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췌장이 바로 인접해 있는 십이지장의 폐쇄를 유발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식사 자체가 어렵게 되고 결국은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복강 신경총, 주변의 신경에 이제 전이가 되고 통증이 더 진행이 되고 결국 식사를 못해서 사실 생존이 더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적절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어떤 여명의 향상 이외에도 이러한 합병증을 막거나 지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는 생명 연장 이상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항암 치료 역시 약물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필요로 하며 간 또는 신장 기능 등의 장기의 기능이 충분히 문제가 없을 시에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경우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담당 의사와 상의하에 가능한 경우라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췌장암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꾸 검진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 인자를 결국 조절하는 것이 췌장암의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드린 가장 쉽게 해결해 볼 수 있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위험 인자 중에 한 가지는 흡연을 조절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담배는 이제 췌장암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췌장암의 위험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금연을 가장 먼저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비만은 췌장염과 췌장암을 포함하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떨어진다거나 복부 지방이 저명하게 증가한 경우 췌장암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을 하시면 역시 췌장암에 대한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음주하는 습관을 조금 더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데, 술 자체가 췌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반복적인 췌장염을 앓게 되면 결국에는 만성 췌장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결국 췌장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한 음주를 통해서 이제 절주하시는 걸 통해서 췌장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치료가 어렵다라고 알려진 췌장암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 길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오인수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